안녕하세요. 2024년 1월 6일 살롱 영상 업로드입니다. 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토요일이었고 그 모임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순서에 관계없이 내용을 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면 이번에도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그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평가나 뭐 어떤 해석이 아니라 그냥 쭉 나열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은 반감기가 4년 주기로 찾아오는데 그 반감기 때 그 채굴 보상이 줄어드니까 그 반감기가 이제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된다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제 뭐 여러 어떤 뭐 나름의 정보를 찾아보기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찬성론자들도 결국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달러를 원하는 거고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은 하나의 어떤 수단이지 궁극적으로 목적이 아닌 거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어, 그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어떤 일종의 화폐로서의 통용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그 금융 시스템의 중앙 통제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결코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그 중앙 통제력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 화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어,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뭐 예를 들면 물가를 조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다는 내용 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가 살 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으니 조금의 금액으로라도 접근을 할 수 있다. 게 있고 어,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미국의 그 기관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거는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자산가들이 중국 내부의 어떤 자금 통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에 점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중국 내부의 어떤 금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괜찮은 괜찮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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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안 읽으니까 진짜 단어력이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투자 대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5,800만 원 정도인데 1 비트코인에 그 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지위를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대로 나열을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말 가치가 있다면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그냥
다 사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더 우리보다는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들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가 그 전문가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진실인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거는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 메시지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를 더 얘기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그 대중에게 내는 메시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인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런 메시지를 내는 와중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와중에 실제로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비중은 점점 커졌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는 메시지는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실 코인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 더 뭐, 안정적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일종의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들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뭐 블라블라 있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 여러 가지 이름의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같은 코인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모임에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번에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모임 하기 전에 아주 짧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그 배당률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근데 다른 가치들을 다 내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뭐 나뿐만 아니라 배당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그, 그 어떤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으니까 차라리 배당 그 투자에 대해서는 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 시장에서 제공하는 어떤 수익을 좀 잘 챙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최근에 그 ETF 배당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들 유튜브를 뭐 검색하거나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SCHD라고 하는 그 배당주 ETF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ETF를 좀 찾아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DGRO라고 하는 배당 ETF가 또 있더라고. 근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성향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조금 찾아보니까 그 SCHD랑 DGRO가 가지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은 이제 겹치고 나머지 6개는 겹치진 않는 걸로 확인이 됐고 어, 근데 뭐 ETF도 나는 뭐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ETF 두 가지를
투자해서 운용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리스크 관리를 점점 더 신경을 쓰면 이제 수익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음, 조금 낮은 수익률로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이제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길 원한다면 수익면도 약간 그에 따라서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물론 그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배당주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는 아니고 무슨 말을 할 때 좀 이런 부사를 너무 많이 쓰지만 부사를 쓰는 건 되게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 어쨌든 배당주를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유튜브 굉장히 유튜브 헤비 와처인데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코카콜라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내가 내 블로그에 따로 올려놓기도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고 요약한 것도 블로그에 올릴 건데 그 블로그에 들어와 보면 또 다른 영상을 내가 하나 그 링크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 연도는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최근인 것 같아. 최근인 것 같은데 코카콜라 CEO의 연봉이 50 밀리언 달러래요. 그러니까 5천만 달러야. 5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환율 1,000원으로 하면 500억인 거예요. 500억. 그러니까 코카콜라 CEO의 연봉이 500억이야. 500억인데 그 코카콜라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워렌 버핏은 그 배당금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1년당 5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5천억이야. 그러니까 코카콜라 CEO보다 10배의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야. 무려 10배.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라는 게 물론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배당주를 통해서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코카콜라는 소비재라고 해서 경기를 잘 안 타고 사람들이 항상 마시고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그 음료업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식을 잘 성장시켜 왔고 배당 성향도 뭐 거기까지 내가 보진 못했어. 근데 나름 괜찮은 배당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배당 투자의 어떤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는 것 같고 배당 수입은 그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을 대부분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분기별로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알람이 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배당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나름 자기가 잘 정리를 해서 그 월급처럼 월별로 받는 분들도 계셨다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부동산은 이제 그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 중에 부자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뭐 인터넷 찾아보면 무슨 뭐 꼬마 빌딩이라던가 뭐 어디 상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내가 낼 수 있는 현금과 대출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돌려보니 수익을 이만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바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대출은 어쨌든 매입을 할 때 건물이나 어떤 그 뭐 땅이든 건물이든 매입을 할 때 이제 대출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대출을 상환하고 이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들을 상환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투자한 이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어떤 현금,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유지할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는 거고,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뭐 많은 정보들을 찾은 건 아니고, 이제 PwC라고 하는 회계법인인데, 그 이건 내가 말을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영상은 되게 빠르게 돌려가지고 그 말이 안 나오긴 하겠지만 이 모임에서는 내가 이제 좀 PwC의 풀네임을 좀 잘못 얘기했어. 근데 정확히는
그 PwC는 그 이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하는 회계법인이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3일 회계법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회계법인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 미래 유망한 산업이라고 해서 꼽은 게 5가지인데 이제 AI, 그다음 로봇, 배터리, 원자력, 스마트 농업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 5가지 산업을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유망한 산업으로 이제 많이들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겠다. 투자를 하실 사람이라면, 할 분들이라면.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채권은 지금은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채권은 매수, 그러니까 채권을 사야 되는 상황 기회로 판단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가장 높은 지점에 이제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제 그 기존에 발행된 채권들의 할인율, 그러니까 가격이 매우 싸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 바로 지금이고 그 채권 수익률은 이제 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난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궁금증이 좀 얘기가 됐었다는 얘기 드리고 그 채권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이제 회사채가 있는데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라든가 수익률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모임에서도 얘기를 조금 잘못한 부분을 하나 바로 잡자면 최근에 어떤 건설사가 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내가 모임에서는 2조라고 했는데 숫자를 좀 착각한 것 같아. 실제로는 20조가 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 그리고 그 경제의 전반적인 매크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그 모든 지표 내가 모임에서는 모든 지표라고 했는데 모든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할게 너무 확정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중요한 지표들은 하강하는 국면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지금이 실제로 경기의 저점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필요하고 2020년 즈음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 실물 어떤 자산시장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기존의 선진국들의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인도처럼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매력도가 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는 일단은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그다음 현지에 어떤 개발이 필요한 여지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인도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중국과 이런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해서도 이제 어떤 국제 정세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보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의 어떤 그 인도에 직접 이제 진입을 해서 그쪽에 관련된 산업들을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실제로 이제 한국의 건설 산업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또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이건 넘어가고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그 미국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중심으로 되는 것들이 방위 산업, 그러니까 국방, 반도체, 기후 변화,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기타로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에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메모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암기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 했고 건설사들이 부실 시공하는 게 요즘에 뉴스로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건설 시장 내부적으로 비리가 이제 좀 많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
경기 방어주는 헬스케어, 소비재, 뭐 식품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를 안 타고 꾸준히 소비하는 것들이고, 경기 민감주는 이제 기술주,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보면 이제 나스닥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된다 얘기했고, 노인에 대한 어떤 시니어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노인 세대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과연 빈곤한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 그 내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이제 그 전문가 분이 일본의 노인들은 이제 부자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이제 산업 뭐 투자를 얘기할 때는 한국에만 국한해서 얘기하진 말자,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진단키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단순히 코로나를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증상들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들로 아이템도 성장하고, 그런 헬스케어의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을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나한테 좀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언급을 하자면, 일은 계속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를 해서도 계속하고 싶지만, 어, 이제 그 일이 뭐 고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이어나갈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부자,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를 얻는 거지, 경제적 자유. 그런 게 목표이다, 막 목표를 삼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제 부자라는 거는 이제 어떤 능력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제 어떤 재미난 얘기 하나로 이제 능력자와 인격자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내 주변에 놓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사람마다 의견도 다르고, 그게 또 그들이 회사 안에서의 구성원인지 아니면 내가 사회활동 친구나 이런 어떤 거에서의 이제 주변의 인원 구성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PwC는 내가 앞에서 바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게 한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가까운 되는 영상을 지금 빠르게 돌린 건데,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참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말을 못하는 게, 그,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미사 요구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알맹이가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 그리고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대화가 이렇게 전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제자리를 도는 것 같고, 참 그런 점이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오늘 각자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약간 드문드문 내 얘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 좀 어떤 염세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웃는 모습을 종종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면은 되게 염세적인,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듯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검토하다가 이제 느낀 건데, 이거는 다분히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내가 많이 봤는데, 주의가 되게 산만해 내가.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눈동자를 엄청 많이 굴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뭐 즉시 이렇게 막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한테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 내 자신이 무식하다, 참 모르는 게 많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모임은 그리고 내가 말을 되게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 좀 더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고,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좀 빨랐는데, 이게 이제 25분짜리 영상인데 3시간짜리를 25분으로 줄이면서 영상을 편집하는 거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을 좀 빠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어찌되었던 지금 그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이고 굉장히 나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어떤 자리였던 것 같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영상은 영상 편집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